자,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원래 토요일날 이제 특강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어제는, 이쪽 업종 관계자분들과, 그죠? 또, 운동 약속이 있어서, 일찍 끝나면 와서 하려고 했는데, 좀 늦게 끝나서, 결국은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진행을 하니까, 많은 청취 바라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어쨌든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또 하반기 주도군 또 어떤 하반기 주도에서 우리가 상반기처럼 뭐 코스모스 신소재라든지 포스코 엠텍 뭐 이수 페타시스 또 이수 화학 수많은 급등 종목들을 제시를 많이 해드려서 수익도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저축을 많이 들까를 한번 보고, 그래서 특히 오늘은 무료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무료. 토요일 날은 유료 특강이었지만 무료로 진행하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청취하시고요.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하고 어제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니까 이런 짜리 문자를 많이 보내놨던지, 내일은 뭐 좀 오늘은 그걸쇼 왜 안 하는 도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어쩌라고 또 오늘도 뭐 오전까지 막 보내요. 그죠? 오늘 할 거냐? 기신이야. 고마워. 아무튼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서 이런 짜리 부대들. 자, 지금 이제 주말에 쭉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마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 부분에서는 휴미라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에서, 그죠? 속속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산도스도 이제 어쨌든 가격 부분이라든지 출시 부분들, 또 이쪽에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 그죠? 또 뭐 가격 부분들, 또 이제 삼바도 가격 할인 부분에도 출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산도스, 뭐 오가돈 이런 쪽 셀트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요 취합을 해서요. 또 셀트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한 번 더 특강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뭐 이런 거 옆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뭐 베링거 인겔하임이 하든 산도스가 하든 오가돈이 하든 간에,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회사 믿고, 그죠? 묵묵하게 나가시면 성공합니다. 주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공들인 겁니다. 셀트는 저 정도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서회장이 미국에 간 것이고, 직판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아시겠죠? 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수출이 드디어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네, 그죠? 1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반도체가 어쨌든 올해는 이제 6월달, 그죠? 그래도 상반기 마지막 달에 89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근데 그나마 이제 이 부분은 그렇죠. 뭐 아무래도 원유라든지 석탄 이런 쪽이 이제 수입이 크게 줄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갖게 만듭니다.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 미국도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그냥 뭐 요즘 미국도 그러니까 서머 랠리가 시작이 됐잖아, 그죠? 그럼 뭐 우리 시장도 하반기 주도군 오늘 뭐 상반기에 물론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략을 하시면 상반기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전부 다 뭐 200~300% 수익을 냈잖아요. 밀어붙이는 부분에서 하반기도 그런 지금 징조가 보이는 종목들이 두세 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여러분들 좀 약간 준비를 가시고, 또 주말 특강을 하려고 해서 짧게 또 치는 거 치고, 손절매 칠 거 치고, 요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셀트 하여튼 저축 부분에 수량 늘려 나가시는 그런 전략, 그죠? 아니, 단기 매매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셀트리온 수량 늘린다는데 신규 투자도 아니고 얼마 좋습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미국 시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날씨 지겨우니까 빨리빨리 오늘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셀트리온 저축 주식 이렇게 만든다. 오늘은 특별하게 하반기 주도군 부분들, 또 하반기 시작이니까, 또 지난주에 셀트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니까 마음 푹 놓고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료예요. 오늘은 무료를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날짜는 없어요. 유료 특강 진행합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였나요, 그죠? 메지온이 그때까지 24일 날 메지온이 이제 37%의 수익률을 냈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크게, 그죠? 그 요 부분이고, 이번 주에는 이제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메지온이 또 올랐어요. 39%의 수익이에요. 2주 연속 상승했죠. 지난주에는 신데카 바이오가 30% 급등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기 중간에 왜 신데카 어떤 분이셨죠. 한 분이 그 보유하셨다고 또 후원해 주신 분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데카 바이오가 30%. 그리고 뭐 이제 이쪽에 반도체라든지 그죠? 또 자동차 쪽이라든지 부품 쪽 이런 쪽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떤 종목에도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니까 1위가 포스코 엠텍 3월 4일날 추천했었죠. 8,000원대 추천했습니다. 354% 수익이고, 이수화학 200% 수익이에요. 코스모 신소재 248% 수익이에요. 이수페타시스 183% 수익입니다. 6월 29일날 종가. 그리고 SBB테크, 그죠? SBB테크가 이제 144%. 화신이 지금 치고 오르고 있어요. 화신이 이거를 8,840원에 이름들한테 이것도 한 두세 번 정도 했죠. 포스코 엠텍도 한 두세 번, 이수화학 두세 번, 코스모 신소재는 딱 한 번 했어. 이수페타시스 두세 번, 화신 두세 번. 화신이 지금 110%라고, 그죠? 근데 지금 화신이 6인데, 지금 7, 8, 9, 저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메지온도 그렇고, 뭐, 신데카라든지, 또 바이오 쪽에서, 또 반도체는 제가, 지금 뭐, 크게 아직 수익은 나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올라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쭉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단 제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매수 가격의 7% 전후로 빠지면 손익은 무조건 치세요. 그 다음에 올라 상한가 치더라도. 아시겠죠? 그런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종목들 뭐, 여기 한두 종목도 그동안 한 개분들은 뭐 관심 가지고 매수해 분도 계실 거고, 수익 난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종목, 그 수익이 안 나는 종목 해가지고 손실 본 분도 계실 거예요. 7%를 무조건 손절가로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했던 종목이 4종목이었죠. 매주 4종목씩만 제가 합니다. 한미반도체 3350원에 추천을 소개를 했어요. 매수 가격이 28일날 고점이 31,100원 2%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뭐 거의 본전 수준인데, 일단 그러니까 만약 한미화품을 내가 3350원 매수를 했어. 근데 뭐 한 일주일 있다가 10% 빠져, 7% 빠져, 손절매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안에 뭐 포트 계속 많아지니까 손절매 7% 밑으로 빠진 종목은 다 손절매 치겠습니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 신데카는 지난주 24일날, 지난주였죠? 11,000원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저께 28일날 장중 고점이 14,420원까지예요. 30.76% 수익이 났어. 지난주. 메지온을 두 번 했었죠. 메지온은 이제 6월 16일날 28,400원에 추천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28일날 39,700원까지 갔어요. 장중 고점이 39.48% 수익이었어요. 메지온. 그리고 이제 유니선은 지난주 실패예요. 물론 이제 유니선이 그 26일날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 그죠? 아침에 시초가 시작을 해가지고 급등했는데, 장중 고점이 이제 11.12%까지 갔는데 밀렸고, 그 다음날 뭐, 어쨌든 손절가 7%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를 매수를 해서 매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매수하신 분들 아마 손실 봤을 것 같아서 7%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손절가 무조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손절 해놨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신데카 바이오가 대박을 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어쨌든 시장 자체는 니프티 피프티 장세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박을 또 만들어가고 있잖아, 그죠? 이수페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신이 또 앞으로 대박을 만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는 밀어붙이고, 짧게 치는 건 짧게 치는 거고, 손절매 치는 건 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분기에 하여튼, 이 부분이요. 2분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2분기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과연 주도주가 뭘까? 자,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그냥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세 개가 순환적인 부분으로 두드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제일 쳐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제일 못난 이가 바로 바이오예요. 왜? 바이오 대장 셀트리온이 지금 제일 못난 이가 되어버렸으니까. 자동차 그런대로 이제 6월 말에 회복하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뭐 외국인들이 워낙 지금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반기 주도주는 큰 축에서, 그러니까 제2의 코스모 신소재가, 그죠? 제2의 또 이런 포스코, 엠텍이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에서 나올 수 있고, 제약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고, 자동차 부품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거기에 지금 뭐 대충 제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은 분들은 오전 방송이든 대충 뭐 와닿죠, 그죠? 지금 그거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 시장을 간단히 볼게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6천억 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개인들도 매수를 하고 기관들도 매수. 그러나 주가는 뭐 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6월달을 보게 되면 어쨌든 6월달부터 지수가, 그죠?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조정을 계속 받은 거잖아. 6월 중순부터. 봤더니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였어요. 외국인들이 1조 6월달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6,600을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투자의 수급이 2조가 들어와. 근데 누가 팔았어요? 연기금이 팔았죠. 그러니까 셀트도 지난 6월달에 연기금이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도 물론 외국인도 뭐 검은머리 쪽 부분이니까 여기에 팔았죠. 연기금이 1조를 팔았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한 적은 없었어. 그죠?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매수를 약간 했죠. 근데 이제 올해로 보면은, 자, 올해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12조 3천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3조 이상 매수를 보여주다가 6월 달에 어쨌든 매도를 좀 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약간 수급에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메꾸는 게 다시 이제 개인들이고, 그걸 또 메꾸는 게 기관들인데, 이제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그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이, 이걸 놓고 그냥, 그러니까, 만약 다음 주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한다면은 뭐야? 그러면 이제 소부장들이 또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이, 바이오 쪽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이제 스타트는 누가 뭐, 반도체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 6월 달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죠? 올해 들어서 이제 수출이 그래도 6월 달이 제일 컸으니까. 5월달, 4월달, 3월달 보다는, 그죠? 여전히 뭐, 호조를 보이는 쪽은 자동차 쪽이고, 2차전지 쪽이고, 그죠? 수출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대충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저축 부분에, 사실은 이제 이 특강의 중심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여기 제 유료 회원도 청취하고 계세요. 그죠? 유료 회원.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 들으면서 그죠?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는 공짜로 해주는데, 특강비 2만원 받고 해주는데, 우리 유료 회원들 비싸게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또, 워낙 또 이제, 셀트에 또 크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 달에 어쨌든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미국에서 런칭을 시작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암제는 뭐 했고, 그죠? 산도스라든지 또 이쪽에 베링거 인겐하임이라든지 또 이제 삼바와 오가돈, 그죠? 그 셀트는 아직까지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부분에 일부 가격 부분에서 어떤 회사는 또 삼바가 어디 보니까 80 몇 %인가 할인해서 한다. 그게 이제 그 정도는 저는 아닐 거라 보고죠. 저 정도 부분에서는 어차피 미국의 전정도 시장이 한 15%, 20% 요 사이니까. 그죠? 그럴 수는 있다가 봐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정도 부분이겠죠, 과거에 유럽에서 그런 말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셀트는 저 정도는 없으니까. 유럽에서 에버비가, 그죠? 에버비가 저 정도 부분의 가격을 오리지널보다도 그 당시에 85% 인하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후 부분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셀트가 출시를 세상에 갔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셀트리온은 적축 맥락에 생명공학에 포스코 퓨처엠은 뭐였어요? 에너지 부분에서, 그죠? 또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조정 잘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길게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다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 서서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도 그렇지만 또 2분기 실적도 어쨌든 좋을 것이고, 이따가 제가 자동차 부품 쪽에도 하나 하니까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 자동차 전장 쪽 상당히 호조를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아무튼 지금 6월 달에 어쨌든 수출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보인다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이쪽 부분들. 뭐 이 정도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죠? 다른 데 가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자동차,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그리고 에너지의 포스코, 퓨처엠. 요런 이제 길게 보는 차원이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그죠? 대세를 보고. 자, 여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하고요. 자, 이제 상세한 부분을 보면, 아이고. 자, 지금 이제 제가 요 부분을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반기 여러분들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결국은 제2의 코스모 신소재가 나옵니다. 포스코, 엠텍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죠? 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미가 좋아하면 한미를 사서 그냥 추세적인 부분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마이크론이 좋아. 그럼 하나마이크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동진 세미캠이 좋아. 그럼 동진 세미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이 하반기 주도가 되니까,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추세 매매를 끌고 나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소개했었고, 뭐 다, 하나마이크론, 뭐, 그죠?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자동화 장비 업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주로 후공정, 이런 데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또 신고를 내는 그런 종목이고, 두산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후공정 부분 쪽에. 그죠? 이건 이제 두산그룹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독립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그리고 이제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리아 스키트라든가 PCB 쪽, 코리아 스키트, 대덕전자, 심텍, 우리가 이쪽에 이수페타시스 엄청난 대박의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거 마찬가지. 원익 IPS라든지 DBI텍 뭐 또 그런 걸 이제 단기로,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아직까지 바이오가 나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시세를 내고 있는 게 신약 개발의 메지온이죠, 메지온. 그죠? 우리가 메지온 이제 2주 연속 어쨌든 소개를 해서 그래도 39%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쪽에 그 AI 바이오 부분에서 이제, 루닛은 제가 뭐 이걸로 뭐 매수하라 이렇게 하진 않았어. 그냥 그러니까 루닛이 있다, 좋다. 그죠? 심지어 이런 말씀 제가 오전장에 드렸죠. 후배녀석이 운영사 대표인데, 그죠? 뭐 이쪽 좀 좋게 보더라. 목표가 어느 정도 보더라. 그걸 제가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한 게 지난주에 신테카 바이오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지난주에 신테카 바이오가 3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치, 보르노이, 신약 부분에 보르노이, 모스코텍이든, 그러니까, 요런 쪽. 근데 우리가 실패했던 게 이제 매도 팩터를 실패한 거죠, 결국은. 매도 팩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매도 팩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도 팩터는 벡터 스팁. 메지오는 뉴데나필. 그죠? 근데 메지오는 이제 금전적으로, 자본적으로, 미국에서 500억 정도의, 그죠? 자본을 유치를 했잖아. 그게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에 이제 이런 신약 부분에서는 매도 팩터가 좀 더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둘이 비슷하니까 우선은 매지원 가서 수익 내고 매지원도 올라가서 매도해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잡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ABL, 알테오제는 뭐, 바이오 메타 부분, 이쪽, 저쪽, 뭐, 다 하시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뭐, 부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레고캠, ABL. 그러니까 3인방, 기술 수출 3인방은 알테오젠, 레고캠, ABL 바이오. 그죠? 근데 지금 바이오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셀트가 못 가니까. 근데 하반기는 한번 보자고, 일단. 그죠? 만약에 하반기 뭐, 좀 저지면, 조금 또 주춤하면 또, 스탠바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주춤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자동차 부품 쪽이죠. 누구? 쌍가 부품 3인방 누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동차 부품의 3인방, 화신, 성우, 서현이와 반도체 4인방, 한미 반도체, 또 하나마이크론, 또 누구 했어요? 유진테커, 두산테스나 4인방, 바이오 기술수출 3인방, 누구?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신약 개발의 매지온, 메가팩터. 그리고 또 하나 멋있는 놈이 아니고 갔다가 쭉 빠진 놈 또 하나 있잖아. 그죠? 포르노이. 그리고 이제 AI 바이오, 응? 신테카, 루닛, 뷰노.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초단기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손절가 7%라고 말한 일지테크, 네오토토, 두올, 아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주식이 아진이야. 아진 산업. 그리고 이제 일지테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일지테크를 할까 하다가 다른 쪽을 하나 했거든요. 일지테크. 그래서 아진이나 일지테크, 그 다음에 두올, 그죠? 두올도 이쪽에 이제 저걸 한번 했었죠. 그죠? 시터라든지 또 이쪽에 에어백, 그죠? 에어백 인도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아진, 일진테크, 두월 정도, 그죠? 관심 있게 보다가 뭐 초단기로 이런 것도 움직이면 또 20%에서 30%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제 화신이나 성우나 서현은, 화신이 지금 대장이야. 화신은 지금 사실 대박이야. 그죠? 화신 아까 봤지만 100% 수익 넘었어요. 지금 화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야, 아마. 그죠? 우리 이제 VIP 분들도 화신은 주력으로 지금 계속 뭐, 어제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죠? 100% 넘었다고. 그분도 8,000원만에 매수하시, 해 놓으신 거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자동차 쪽, 뭐 핸드차, 기아차는 뭐 당연한 것이고, 그죠? 부품 쪽에, 그리고 바이오 쪽에,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그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꼭 하반기에, 그죠? 가지고 나가시면 누구처럼? 상반기에 코스모 신소재처럼, 상반기에 포스코 엠텍처럼, 또 상반기에 이수페타시스처럼, 또 상반기에 뭐 SBB 테크처럼, 그죠? 200% 전후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차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안 가는 건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네 종목을 또 소개를 하면, 첫 번째 유진테크, 지금 뭐 계속 그쪽에 걸려 한 번씩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4인방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 소부장 쪽에서, 그죠? 자,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 먼저 뭘 보자 하면, 지난주에 했던 종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지난주에. 자, 지난주에 한미 반도체를 소개를 했는데, 2.14% 수익이에요. 한미 반도체부터 해볼게요. 자, 한미 반도체. 자, 했어요. 자, 한미 반도체. 자, 지금 한미 반도체가, 보세요. 어쨌든, 5월 말 중순부터 들고, 조정받고, 그러니까 추세를 계속 상승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사실 이거 뭐 2주 동안 박스권 세우는 거야. 목요일날도, 지난 금요일날도 조금 하락을, 뭐, 많아서 50원이야. 그래 줄였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어디죠? 31,000원대 확 돌파하고 나가면, 또 3만 한 3, 4천까지 쉽게 가요. 그럼 그 10%, 3만 한 3, 40% 정도 가면, 그럼 15에서 한 20% 수익 나오면 또 단기 매도, 또 밑에 매수,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쉘터리온 저축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축 못 들잖아. 그죠? 어쨌든 저축은 들어야 되니까. 이 목적이 쉘터리온 저축 드는 거니까. 수량 늘려나가는 거니까. 그죠? 내가 25만원에 매수했으면, 30만원 매수했으면, 저축 들고 단가 낮추면 되잖아. 그죠? 돈이 새롭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또 했던 종목이 뭐였죠?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볼게요. 신테카. 자, 신테카는 지난주에 급등을 했죠. 그죠? 지난주. 하나, 둘, 셋, 넷. 자, 지난주, 그죠? 월요일날 응봉 내다가 화요일날 급등. 수요일날 그냥 장중에 뭡니까? 그죠? 수요일날. 거의 14,42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30% 이상의 고점 대비 수익이 나왔고. 근데,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제 쭉 빠졌어. 왜? 루닛이나 이런 쪽이 막 크게 하락하니까. 근데 금요일날은 루닛이 하락을 해도 얘는 뭐예요? 금요일날, 그죠? 7% 올렸죠. 그래서 30%의 단기 수익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기로 이제 30% 수익 나오면 당연히 뭐 챙겨야죠. 그죠? 챙기고 또 밑에서 전략을 세고 가지고 나가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것까지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뭐였죠? 그 다음에 종목이 바로 메지온 보겠습니다. 메지온. 자, 메지온은 이제 2주 연속 추천을 했던 종목이니까, 메지온. 자, 메지온은 2주 연속 상승을 했어.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지금 조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바로 나가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35,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세우는 모습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나가보세요. 아시겠죠? 이건 39%쯤 수익이에요. 39% 매지온. 이제 다음 주에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다른 종목도 제가 말씀을 좀 해놨으니까 바이오 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선 손절. 자, 유니선은 이제 20일 늦겠지만은, 유니선이 이제 이날 여러분들이 시초가 밑에서 산 분들은 대박 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주가가 이제 오르고, 월요일날 시초가를, 장구 저가가 마이너스 9%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9%로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9%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이건 대박이었지. 그죠? 왜냐하면, 고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9%에 매수했으면은, 장중 고점이 20%까지 갔으니까.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순발에 계신 분들은. 요거는 이제, 종가 대비 어쨌든, 7%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 아시겠죠? 손절입니다. 그러다 못하겠다. 그럼 이런 종목 하면 안 되겠지, 뭐. 그럼 이제 단기매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네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도 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하니까. 자. 첫 번째,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뭐 그동안, 그러니까 유진테크든 뭐 한미 반도체든 또 하나 마이크론이든 같은 영역이에요. 후공정이고, 그죠? 이건 중공정이죠, 중공정, 그죠?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를 처리를 하는 이제 공정 중에서, 그죠? 방막 형성 재료를 화학 반응에 의해 해가지고, 그죠?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이제 막을 형성하는 이런 뭐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수많은 이제 반도체 뭐 부품 재료 장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에. 이 회사의 이제 약간 좀 성장이라고 할까요? 뭐 다 지금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하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고객사 또 약간 다변화를 하고 있고, 또 제품들도 약간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데 점수를 좀 주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올해는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저조해요. 저조하지만 전가세는 좀 보이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SK 하이닉스에서만 의존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켰던데, 지난해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 빈메모리 쪽, 그죠? 이쪽에도 장비 라인업을 좀 확장을 할 가능성이 좀 많다. 확장이 된다면은, 그죠? 또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또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참고로 보니까 작년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50%였는데 이게 이제 10%로 줄고, 반면에 삼성전자 쪽에는 기존에 한 30%였는데 이것이 올해 지금 뭐 70%까지 증가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주는 반면에 삼성전자 쪽으로 확 늘어나니까, 그죠? 늘어나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무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 규모가 다르고 시장 지위가 다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올해지만은 올해 보니까 매출이 한 2,900억 정도, 영업이 한 415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더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영업이익도 배 이상 851억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잖아. 하반기에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회복이 된다면 이 회사는 안 그래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내년에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진테크 뭐 그 반열이야. 그리고 이제 디알텍이라는 회사였어. 디알텍.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우리가 제가 중간에 이게 한 번씩 개별 파트 시장과 무관하게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부분에서 지뢰 제거.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죠, 제렌스키와의 이런 만남에서,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뢰 제거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 회사의 가장 수혜가 바로 디알텍이에요. 디알텍. 그러니까 디알텍 이 회사는 뭐냐면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죠, 그죠? 그 하나 에이스 스펙 10, 에이스 스펙 1호 이런데 이 스펙이 바로 뭐죠? 디알텍을 흡수합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경해가지고 상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이제 디지털 그 엑스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엑스레이 그 디텍스터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제조하고 또 판매를 하는 이런 회사예요. 그 세계 최초로 이제 디지털 만모를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솔루션, 로즈엠인가 뭐 그걸 아무튼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안에 뭐 내용을 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지뢰가 제일 먼저 지뢰가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휴전이 되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뢰 작업부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뢰 작업. 그 부분에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그 이 회사가 아무튼 그 해외 매출이 거의 뭐 80%니까, 그죠? 해외에서 매출을 다 발생을 시키는 그런 회사더라. 알짜배기 회사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뢰 부분에 우리가 또 거기에, 그죠,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으로,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간단히 볼게요. 차트. 자, 윤테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이야 뭐 좀 밀려도 만약에 손절 안 쳐도 되지만 이런 쪽은 정확하게 손절 쳐야 됩니다. 자, 유진테크를 보면 지난주에 유진테크가 이제 쭉 그동안에 제일 뭐랄까 좀 못 올랐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이제 사실은 유진테크도 또 두산 테스나도 좀 못 올랐었죠. 그 지난주에는 오히려 유진테크는 쭉 올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조정을 참 잘 받았어요. 금요일 저점을 보면은 요 박스권 상단 위의 조정이죠.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뭐 2만 뭐 소폭의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매수 하는 거예요. 무슨 말 가시죠? 매수를 하면 지금 사실 주봉상도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머리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뭐 한 4만 원까지는 거죠. 충분히 20%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20%. 뭐 6월이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그죠? 단기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한 그 주봉상으로는 120조 2평, 그죠? 뭐 37,000원까지. 그것도 10% 이상 나오니까. 이건 약간 이제 길게 추세적인, 그러니까 주봉상도 보면 이제 한번 뻑 오르고 조정받고 뻑,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가파르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진테크.
자, 그리고 DR택. 자, DR택은 무슨 보세요. 자, DR택. 자, 이제 보시면, 어쨌든 뭐, 지금 요것도 지금 보면 이제 20일을 타다가, 그죠? 이쪽에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뭐, 그런 있습니다. 그런 쪽보다 얘가 좀 알타백인 것 같아서. 20일 깼다가 이제 최근에 20일까지 올려놨거든요. 올려놓으면 주가 세우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뭐 특별하게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재건, 그러니까 디지털 영상 쪽 이런 쪽이니까. 그죠? 그거와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금요일하고 목요일날 거래를 줄였는데 이런 것들은 거래가 늘 때 이제 한 단계 틱 도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주가도 뭐 저렴하기도 하니까. 단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매수한 가격에 7% 내리면 무조건 뭐예요? 손절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우하이텍하고 이제 신데카 두 개를 좀 하려고 해요. 성우하이텍은, 그니까 지금 이쪽에 대장은 누가 했어요? 화신이에요. 나는 화신을 가지고 있어. 그런 분들은 성우하이텍 할 필요 없어요. 화신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또 뭐 다른 쪽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뭐 서현이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것도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종목 정도. 앞에 제가 마찬가지예요. 앞에도 나는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있어. 나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있어. 두산테스라. 그러면 또 뭐야? 유진테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지금 제 말이. 이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성화이텍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범퍼 쪽 이쪽이잖아. 그죠? 특히 이제 범퍼 레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현대차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말씀, 자동차가 2분기에도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2분기의 그 실적이, 그죠? 상당히 좋아요. 1분기도 좋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에 한 3조 6천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한 21% 증가죠. 전년 2분기는 2조 9천억이었으니까. 이제 3조 6천억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 3조. 현대차 영업이익이 1되면 이제 뭡니까? 뭐 15조씩. 과거에 현대차가 2012년도에, 그죠? 영업이익이 뭐 9조 되니까 그냥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서 악재가 좀 받치긴 하지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 살아나지 않을까. 상반기도 괜찮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3조야. 기아차가, 그죠? 2조 9천억대예요, 여러분. 그만큼 자동차 잘 나가고 있고. 1월달에서 5월달까지 자동차 수출을 보니까 거의 100만 대를 이제 최고 기록을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는 100만 대 넘었겠죠. 왜냐하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가 96만 대 수출을 했으니까. 그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터리 시스템 그 어셈블리 쪽에 이제 협력사가 선정이 돼가지고 전동화라든지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변화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생산이 되니까 그죠?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성우하이텍을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화신은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얘는 못해서 이따 차트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 부품 쪽에 없어 그런 분들은 화신을 한번 공략하는 것, 그 성우하이텍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신데카는 제가 요건 이제 지난주에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약간 저쯤에서만 한번, 그러니까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접근 타이밍은 루닛이나 또 이쪽에 그러니까 바이오 AI 관련, 그죠? 루닛이나 뷰넌을 보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루닛이 이제 지난주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번 주 이제 바닥이 나온다고요. 그 신데카는 지난주 목요일날 하루 빠지고 금요일에 오히려 확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바닥이 나올 때 한번 반등을 주면 이쪽에 뭐 루닛이 그럼 얘는 오히려 조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수요일이나 요 정도에 가서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전자 요것도 마찬가지 분석 이쪽 지난주 했으니까. 그래서 AI 바이오 쪽의 후발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 두 종목 이제 차트로 한번 볼게요. 두 종목 차트로. 차트를 보면, 저 성화이텍. 자, 이제 금요일 날, 얘는 보세요. 금요일 날 이제 22일 올라, 그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이거는, 만약에 월요일 날 뭐, 약간 밀리면 땡큐. 밀리면 땡큐예요. 안 밀리도 이거는 좀 붙어봐도 되겠다. 이거에 앞서는 화신은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화신은. 그죠? 화신은 지금, 화신 대장이니까. 성화이텍. 그죠? 그래서 황화이텍 20일 올라탔으니까,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테카. 자, 신테카는, 이건 급등이 반열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완전히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받고 지금. 그러니까 루닉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한 14만원 정도면 저점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점이. 그럼 얘가 먼저 바닥을 만들면서 올 때는 오히려 신테카는 좀 내릴 수 있거든요. 신테카는. 그죠? 후발이니까. 목요일은 다 같이 내렸고, 어제는 이쪽은 내렸는데 얘는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만약에 11,500원 정도 하고, 12,500원 정도에서 다음 주 월화 정도 세워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래 금요일은 많이 터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신테카, 물론 지난주에 30% 수익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30% 오른 주식을 월요일부터 또 올라가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화 정도 조정받는 모습 보면서 주중반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뭐,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설명을 드리잖아. 시장에. 그죠? 이해하는 부분 자체를. 그렇게 좀 하시면서, 단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가격의 7%에서는 손절가를 명확하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무료니까, 그죠? 특강비 안 내셔도 됩니다. 이런 짜리들은 오늘은 무료로 했다. 알았지? 자, 화이팅 하시고, 하반기는 우리 셀트형과 더불어서 또 많은 셀트의 저축을 늘려나가는 그런 단기 매매도 열심히 해서요. 아무튼 수당 열심히 늘려나가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